디즈니 플러스 신작 스타워즈 드라마인 스켈레톤 크루에 정말 수많은 이스터에그들과 오마주들이 숨어있어 많은 팬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이스터에그 발견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찾은 드라마 스켈레톤 크루 1화와 2화 속 모든 이스터에그들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아주 당연한 오마주로 시작합니다. 스켈레톤 크루의 오프닝 장면은 영화 새로운 희망을 거의 1대1로 오마주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다스베이더의 스톰트루퍼들이 레아 공주의 영사선에 오른 것처럼 실보 선장의 해적들이 신공화국 화물선에 오르고 베이더가 안틸레스 함장의 목을 조르며 이게 영사선이면 영사는 어디 있냐고 물은 것처럼 실보가 신공화국 함선 함장의 목을 조르며 이게 화물선이면 금고가 왜 이렇게 철저히 잠겨있느냐고 묻습니다. 오프닝 장면을 장식한 신공화국 함선은 레아 공주의 CR-90 초계함인 탄티비4와 반란군 화물선인 GR-75 화물선을 섞은 모습의 혼종입니다. 이 우주선은 영화 깨어난 포스의 대체 오프닝 장면에서 사용될 예정이었는데요. 해당 오프닝 장면은 탄티비4와 닮은 화물선이 파괴된 스타디스트로이어 잔해를 끌어당겨 자쿠 행성에 추락시키는 식으로 새로운 희망을 오마주했기 때문에 이번 드라마 오프닝과도 결이 비슷합니다. 늑대인간처럼 생긴 외계 종족 시스테이버넨 종족 해적인 브루투스가 등장합니다. 브루투스는 실보가 선장일 때는 부관을, 실보가 반란으로 끌어내려진 이후에는 해적 선장이 되는데요. 이 시스테이버넨 종족의 귀환은 제법 축하할 만한 일입니다. 1977년에 영화 스타워즈 제작 당시 타투인 행성 칸티나 장면에서 메이크업 아티스트였던 릭 베이커는 늑대인간 가면 2개를 이용해서 각각 하이에나맨과 울프맨이라고 불린 시스테이버넨 종족 락시브락과 데펠 종족 알레일 슈스를 만들었는데요. 이 중 시스테이버넨이 너무 늑대인간처럼 생긴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조지 루카스 감독이 1977년에 스타워즈 스페셜 에디션을 만들면서 시스테이버넨 캐릭터인 시브락을 캐트윌이라는 외계인으로 덮어 씌워버렸습니다. 하지만 워낙 눈에 띄는 디자인이었던 만큼 제 아무리 조지 루카스 감독이 스페셜 에디션에서 지워버렸다 한들 다양한 확장 세계관 작품들에서 시스테이버넨 종족 캐릭터들은 계속해서 등장했고 이번 스켈레톤 크루에 1977년 이래로 처음으로 다시 실사화되어 돌아왔습니다. 에데틴 행성의 집에서 주인공인 윈은 언뜻 보면 블루밀크처럼 보이는 우유에 시리얼을 말아먹습니다. 하지만 스타워즈 공식 홈페이지에 의하면 이 우유는 파란색이 아니라 회색이라고 하는데요. 스타워즈에서 거의 유일하게 통일되어 있었던 우유색마저 다른 이 에데틴은 과연 무슨 행성인지 의문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에데틴 중학교 학생들은 스타워즈에서는 티온 행성의 티오너 혹은 티오니즈라 불리는 그리스 알파벳 심볼이 새겨진 교복을 입습니다. 정확히는 그리스 알파벳 중에서도 오메가인데 다른 건물들은 어우레베시 간판을 쓰면서 학교 로고만 티오너를 쓰는 걸 보면 에데틴 행성의 전통이 구공화국과 그 이전 은하계 초기부터 비롯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은 아닌가도 싶습니다. 잔디깎기 워커와 더불어 아주 짧게 윈의 이웃집 이소리안 아주머니가 강아지 비슷한 걸 산책시키는 장면들이 중간중간 나오는데 이 강아지는 영화 제다이의 귀환에 짧게 등장했던 프로그 도그입니다. 0.5m짜리 파충류인 프로그 도그는 의외로 아주 높은 지능을 가진 지성체인데요. 이 종족은 일부러 지능이 없는 척 다른 종족의 애완동물이 되어 편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 개체들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프로그 도그들의 주식은 쓰레기부터 자화 종족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아이들이 타는 학교 스쿨버스의 파일럿은 디즈니파크 스타투어즈 라이드의 파일럿을 담당하는 RX 시리즈 파일럿 드로이드입니다. 최근에도 많이 등장하긴 했지만 가장 유명한 파일럿 드로이드는 역시 원조 스타투어즈 조종을 담당했던 렉스죠. 이와는 별개로 아이들이 스쿨버스에서 내릴 때 스타투어즈 라이드를 타면 들리는 벨소리가 나는 디테일도 있습니다. 아주 짧게 지나가지만 닐의 아버지 차고 안에 세인트 폴 비어거를 패러디한 액자도 있습니다. 작중 윈이 계속해서 감탄하며 쓰는 위저드라는 말은 영화 스타워즈 에피소드 1 보이지 않는 위험에서 어린 키스터와 아나킨 그리고 고공화국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제다이 람조마람이 썼던 말입니다. 단순히 아이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표현으로 쓰인 것 같긴 한데 이 이상 에데틴의 비밀과 연관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극 중에서 아주 짧게 펀과 케이비의 성격을 긁고 사라지는 캐릭터가 하나 있습니다.
있었죠. 이 캐릭터의 작중 이름은 본즈 88로, 이 이름은 조지 루카스 감독의 1973년도 영화인 아메리칸 그래피티 혹은 청춘 낙서라 불리는 영화에서 해리슨 포드가 맡았던 캐릭터 밥 팔파에서 따온 것입니다. 윈이 열심히 무언가를 보고 있는 닐의 동생들을 부르는 장면에서 악명 높은 스타워즈 홀리데이 스페셜 속 서커스 쇼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홀리데이 스페셜에서는 추바카의 아들인 럼피가 열심히 쇼를 보는 것이 장장 4분 동안 풀로 송출되었는데요. 이번에는 그렇게까지 길진 않지만 원조 홀리데이 스페셜 속 의상이나 안무와 거의 1대1로 일치하는 모습입니다. 윈이 계속해서 어떤 제다이 사원은 위험하면 땅속으로 가라앉는다고 말을 하는데 스타워즈 반란군 시리즈의 로탈 제다이 사원이 정말로 이런 구조였습니다. 로탈 제다이 사원은 스승과 제자가 포스로 사원을 들어올려 내부로 진입해야만 했고 이외의 상황에는 땅속으로 푹 꺼져서 비포스 유저들의 출입을 막았습니다. 오닉스 신더의 1등 항해사이자 아이들의 우군인 드로이드 SM33는 피터팬의 후크 선장 부관인 스미에서 이름을 따온 캐릭터입니다. 드라마 만달로리안에서 해적왕 고리안 샤드의 부하로 스미와 비슷하게 생긴 어그노트 캐릭터가 등장한 적도 있었죠. 에데틴으로 돌아가자는 아이들에게 SM33가 아톨론이나 알다니는 들어봤어도 에데틴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로탈 구역에 있는 아톨론 행성은 반란군 연맹이 야빈 전투 3년 전에 우연히 발견하여 비밀 기지를 세운 행성으로 은하제국의 방대한 우주지도에도 나오지 않았던 미지의 행성 중 하나였습니다. 또한 알다니 행성은 드라마 안도르에 등장했던 목초지 행성인데 SM33는 알다니를 유황 늪지 행성이라고 묘사하면서 오닉스 신더호가 대체 언제 에데틴에 불시착했는지 감도 오지 않게 만듭니다. SM33는 해적항 포트보르고에서 잠시 재정비를 하자고 말합니다. 포트보르고라는 이름 자체는 이번에 처음 등장했지만 본래 레전드 세계관에서 만달로어 행성 근처에 있는 보르고 프라임이라 불리는 소행성은 1995년도 소설인 영제다이 나이츠 섀도우 아카데미의 배경이었던 공간으로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보르고 프라임은 아주 오래전부터 채굴이 진행되었던 광업촌으로 야빈 전투 23년 후 즈음에 소행성 채굴이 완료되자 광부들이 속이 빈 소행성과 각종 장비들을 두고 떠나면서 그 자리에 해적과 밀수꾼들이 득실거리게 되었습니다. 레전드 세계관 이야기에서는 보르고 프라임에서 제국잔당이 금융거래를 자주 했다는 묘사가 있기 때문에 신공화국이 건재한 야빈 전투 9년 후 시점을 다루는 이번 드라마에서 제국잔당과 포트보르고의 해적들 간의 접점도 점쳐볼 수 있겠습니다. 드라마 만달로리안 시즌3의 프리미어와 제5화에 등장했던 베인 그리고 고리안 샤드 해적단의 해적선들이 이번 드라마의 메인 악당들로 묘사됩니다. 쇼 크리에이터인 존 와츠는 루카스 아츠 비디오 게임인 원숭이 섬의 비밀에서 해적 이야기의 모티프를 따왔다고 하는데요. 이 해적들의 해적선들은 얼룩말 무늬처럼 흰색과 검은색 줄무늬를 함체에 그려넣어 드라마 오프닝 장면에 언급되었던 것처럼 저항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는 상징으로 새기고 다녔습니다. 만달로리안 시즌3 리뷰에서도 언급했던 신공화국기의 심각한 해적 문제는 다른 영상에서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보르고에는 정말 수많은 우주선들이 정박해 있습니다. 만달로리안에 등장했던 큐뮬로스급 해적선을 비롯 로탈 초계함과 펠타급 호위함, 브라하토크 건십, 랜서급 추격정, 아반도르급 전투수송선, 트리뷴급 경화물선, 고잔티 무장수송선, 코러산트 화물선과 쇼트 아울러까지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우주선과 우주항을 잇는 사공으로 이워크 데모엄, 엔도 전투에 등장한 티크 종족이 등장합니다. 티크 종족에 대해서도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볼 예정이긴 한데 간략히 요약하자면 이워크들과 마찬가지로 엔도 위성에 서식하는 티크 종족은 아주 빠른 속도로 움직이며 이워크를 비롯한 다양한 도시의 음식과 온갖 잡동사니들을 훔쳐 달아나는 이들이었기에 이워크들은 티크 종족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포트보르고의 댄스 클럽 앞에 실린 종족 댄서와 아스카지안 종족 댄서가 서 있는데요. 이 두 종족은 모두 영화 제다이의 귀환에서 자바의 수하에 있던 댄서들로 처음 등장했습니다. 실린 종족은 최근 스타워즈 드라마인 에콜라이트에서 제다이 파다완 제키론으로 재조명받은 반면 아스카지안 종족은 아주 오랜만에 실사화되어 돌아왔습니다. 조지 루카스가 마이클 잭슨을 위해서 제작한 루카스 필름의 캡틴 이오 속 퍼즈볼이 드라마에 등장합니다. 스타워즈 속 이름도 퍼즈볼로 동일한데요. 캡틴 이오는 프랜시스 코폴라가 감독을, 조지 루카스가 직접 각본을 맡고 마이클 잭슨이 주인공으로 등장한 SF 단편 뮤지컬로 본래 1986년에서 1988년까지 월트 디즈니 파크에서 방영되던 작품입니다. 현재는 유튜브에서도 감상을 할 수 있습니다. 스타워즈의 육두문자 중 하나인 크리프가 처음으로 라이브 액션 작품에서 언급되었습니다. 크리프는 현실 세계의 F워드와 같은 말로 구공화국기부터 사용되어 온 유구한 나쁜 말입니다. 크리프, 크리핀, 크리퍼, 크리프오프,
홀리크리프, 왓더크리프 등등으로 아주 요긴하게 쓸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포트 보르고를 탈출할 때 아주 짧게 헛카르텔의 문양을 새기고 있는 드로이드가 조명됩니다. 헛카르텔의 문양과 이를 새기는 8D 시리즈 스멜터 드로이드는 영화 제다이의 귀환에 처음 등장한 바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바이크를 타고 다니는 것처럼 에데틴의 CCTV 드로이드들이 영화 E.T.의 오프닝 장면처럼 플래시를 켜고 숲을 뒤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조지 루카스가 스티븐 스필버그와 절친한 사이였던 만큼 스타워즈의 E.T. 종족이 공식적으로 존재하기에 이번 드라마에도 짤막하게 스쳐 지나가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윈이 읽고 있던 제다이 동화책 또한 전부 번역이 가능합니다. 드라마에 등장한 동화책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자 동굴은 어둡고 불길했다. 그래도 리나는 두렵지 않았다. 리나가 자신의 광선검을 키자 푸른 불빛이 어둠을 밝혔다. 무엇이 앞에 있건 리나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갑자기 어두운 망토를 두르고 붉은 광선검을 든 시스가 리나의 앞에 나타났다. 여기 오지 말았어야지. 그가 씩씩거리며 말했다. 시스의 목소리가 동굴 안에 울려 퍼졌다. 드루이는 모험에 필요한 것들을 모두 가방에 챙겨 여정을 떠났다. 높은 나무와 밝고 다채로운 꽃들이 자라는 흐다카 숲은 아름다운 곳이었다. 드루이는 자기 주변에 흐르는 포스를 느꼈다. 드루인이 먼저 만난 것은 나무꾼에 무너진 오두막이었다. 오두막은 버려진 지 오래였고 남겨진 도끼는 고목의 밑동에 박혀 있었다. 숲의 넝쿨들은 다시 자라서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드루인이 다음으로 만난 것은 자리를 비운 지 오래인 너프 목동의 외양간이었다. 목동이 숲으로 숨어 들어갔는지 짐승에 잡아먹혔는지는 모르나 그가 오래전에 키웠던 가축 사이에서는 기묘하고도 아름다운 꽃 한 송이가 자라 있었다. 마침내 드루인은 포스가 강력한 존재를 알아차렸다. 무서운 괴물이 가까워졌다는 것이 느껴졌다. 광선검을 꺼내 치켜든 드루인 앞으로 숲에서 튀어나온 괴물이 그를 내려다보았다. 기사들은 사원 요새를 짓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포스를 이용해 주변에 있는 바위를 들어 조각하고는 그들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드높게 만들어냈다. 사원은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땅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요새가 완성되자 제다이 기사들은 평화와 위안을 되찾았다. 그들이 함께 명상하자 서로에 대한 연결과 포스와의 연결이 더욱 강해졌다. 그들은 빛의 사도요, 은하계가 어둠에 잠식될 때 호출되는 영웅이었으니 용맹한 기사단은 망설이는 법이 없었다. 그들의 요새는 다시 한번 땅 위로 솟아올랐고 제다이 기사들은 정의와 평화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여기까지가 제가 찾은 스켈레톤 크루 속 모든 이스터에그들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놓친 이스터에그 중에는 뭐가 있는지, 여러분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 이스터에그는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채널 구독하기와 영상 좋아요, 후원은 채널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